네, 이제 두 번째 수질 환경 관계 법규 중에서 두 번째 이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및 수질 오염 물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종류, 특성, 주요 발생원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프리어리티, 그죠? 우선순위 오염 물질이죠, 그죠? 그리고 플루오린화 수소산, 그리고 기타 오염물의 정의, 대상 시설, 또 똑같은 문제가 기출됐죠. 기타 수질 오염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해양 오염 물질 종류, 그리고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일사다육산, 그리고 정수시 일사다육산 처리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장은 이제 배출 환경 기준, 그리고 각종 규제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장은 이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및 수질 오염 물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기출 문제 쭉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1번입니다. 우리나라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종류, 특성, 주요 발생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정의는 물환경보전법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찾아보시면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 줄 우려 있는 수질 오염 물질, 환경 불용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종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총 32종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육가크롬, 카드뮴, 그리고 테트라 클로로에틸렌, PCE,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그리고 페놀류는 삭제가 됐습니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폴리크로니네이티드 바이피닐, PCB죠, 그죠? PCB. 그리고 셀레늄, 그리고 벤젠, 사이화탄소, 디클로로메탄, 그리고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일사다육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HE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 아미드, 나프탈렌, 폼, 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 아디페이드, 그리고 안티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은 32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쭉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정 수질 유해 물질 특성, 주요 발생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사염화탄소 특성은 이제 정수 처리 고도화로 인한 비용 증가 유발, 수생생물의 유해함. 주요 발생원은 가솔린 첨가제, 냉각제 용매, 그리고 1,2디클로로에탄. 마찬가지로 정수 처리 고도화로 인한 비용 증가 유발하게 되죠. VCM, 그죠? 제조 원료 용매 등. 그리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입니다. 먹이 연쇄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드라이 클리닝 용제, 조련액, 변압기, 냉각가스, 용매 등. 클로로메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수 처리 고도화로 인한 비용 증가 유발을 시키게 됩니다. 용제, 에어로졸, 그리고 벤젠은 마찬가지로 정수 과정 고도화로 인한 비용 증가 유발, 합성고무, 섬유, 방부제, 의약품 원료, 농약, 폭약, 추출 용매, 유기, 합성연료 등. 그리고 클로로포름, 수생 생물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특히 저질에 영향이 크다. 염소 소독 부산물, 마취제로 사용. 디에틸 핵실 프탈레이트, 그죠? DHP죠, 그죠?
먹이 연쇄와 저질 축적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생호는 플라스틱, 가소제, 구리, 그 화합물, 만성 중독은 간경변 유발, 식물 플랑크톤의 독성 강화, 전기용품, 합금 등. 납, 융점이 낮아서 액체로서 취급 용이하고 습기 노출 시 보호막 형성, 다른 금속과 합금 용이, 골수의 축적, 헤모글로빈 생성 저해, 말초 운동신경 기능 저하. 주요 발생호는 축전지, 인쇄, 페인트, 휘발유 등. 비소와 그 화합물입니다. 급성 영양은 구토, 설사, 복통, 혈변, 순환기 장애 유발, 만성 중독은 국소 및 전신, 마비, 피부, 바람, 색소 침착, 간장 비례 등 순환기 장애 유발. 주요 발생호는 비소, 강산, 농약, 유리, 공업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32종이죠. 32종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주요 발생원이 어디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문제 2번입니다. 프리아르티, 그죠? 우선순위, 그죠? 우선순위 물질입니다. 요거는 참조 수질 오염 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제 프리아르티가 이제 우선 순위 우선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 물질 정의입니다. 수질 오염 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정의되어 있고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수계 검출 가능성이 있어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우선순위 프리아르티 오염 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감시 항목은 뭐냐?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과 수계 검출 빈도 등 검토 지속적 감시할 필요 있다고 인정된 물질을 감시 항목이라 한다. 오늘 참조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물질 종류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거 우선 보시면 지침에 보시면 엄청 항목이 많습니다. 그거를 다 적을 수 없고 크게 봤을 때 수질 오염 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별표에 보면 우선순위 물질 목록상 목록 작성 대상 물질 선정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외국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국내 수질 관련 기준 설정되어 있는 물질, 우리나라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에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 먹는 물 수질 기준, 감시 항목 포함해서 지하수 수질 기준 등. 그리고 외국 수질 관련 기준 설정 물질이 뭐냐? 미국, 일본, EU 배출 오염 기준, 먹는 물 수질 기준, 감시 항목 포함, WHO 먹는 물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 물질의 종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 우선 관리 대상 물질, 미국 우선 독성 물질 항목, EU 우선 물질 항목, 일본 사람의 건강 보호 및 수생 생물 보존에 관한 항목 감시 항목 포함. 그리고 국내외에서 사용 및 유통 확인된 물질, 사회적 관심 물질, 환경부의 정책 반영 등 이런 것들을 다 우선순위 오염 물질이라고 한다. 프리아르티 오염 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 3번입니다. 그죠? 불소산, 불산이죠. 불산, 그죠? 불화수소산, 그죠? 플로오린화 수소산. 이제 사건 개요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좀 적어주시면 좋죠.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입니다. 12년 9월에 이제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4단지 화학공장 휴버글로벌에서 이제 불산 20톤을 적재한 탱크로리에 의해서 이제 공장 저장 탱크로 옮기던 중에 8톤 정도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5명, 부상 18명, 주변 3km 이내 지역 대피, 불산 노출 가해를 먹은 주민이 병원 입원 등 빵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2, 3차 피해가 우려가 됐었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입니다. 13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불산 누출 사고 발생. 1명 사망, 4명 부상으로 병원에 후송됐죠. 그래서 플로리나 수소산이 뭐냐? 이제 앞쪽의 개요는 이제 불산 누출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는 걸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플로리나 수소산 직접 이거부터 직접 쓰셔도 되죠. 네. 수소와 불소 합쳐진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액체다. 무색 자극적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 약산, 분류, 강한 수소 결합으로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 일으킬 경우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피부 뚫고 조직 속 쉽게 침투, 강력한 독성 유발. 불산 또는 고농도 불산가스 전기가 피부에 닿으면 하얗게 탈색, 물집이 잡힘. 물에 닿으면 각막 파괴 또는 눈에 닿으면 각막 파괴 또는 혼탁. 반응성 높은 성질 때문에 촉매제나 탈수제로 이용된다. 반도체 산업 필수 화학물질입니다.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 불필요한 물질 녹이는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죠. 그렇게 해서 플로리나 수소산, 그죠? 풀어봤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이제 기타 수질 오염원의 정의 및 대상 시설, 그리고 뭐 기타 수질 오염원, 뭐 문제가 2번 정도 기출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기타 수질 오염원 정의가 뭐냐? 물환경 보존법 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질 오염원 대상 시설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수산물 양식 시설, 그죠? 가두리 양식업 시설, 육상 수조식 해수 양식업 시설, 육상 수조식 내수 양식업 시설. 그리고 2번째 골프장인데 비점 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 골프장 제외. 3번째는 운수 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 기구류, 장비류의 정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자동차 폐차장 시설. 그리고 4번째, 농축산물 단순 가공 시설. 조류의 알을 물 세척만 하는 시설. 1차 농산물을 물 세척만 하는 시설. 농산물의 보관, 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고정된 배수관을 통해서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로서 해조류, 갑각류, 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 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 세척만 하는 시설. 5번째, 사진 처리 또는 엑스레이 시설입니다. 무인 자동식 현상 인하 정착 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733 사진 촬영 및 조리업의 사진 처리 시설, 엑스레이 시설 포함 중 배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그리고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7번째, 복합물류 터미널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화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8번째, 거점 소독 시설.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쭉 보시면 기타 수질 오염은 대상 시설입니다. 보시면 이제 물환경관리법에 정의가 되어 있고 기타 수질 오염은 대상 시설이 이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좀 약간 좀 생소하기는 생소하죠, 그죠?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타 수질 오염은 대상 시설은 수산물 양식 시설, 골프장, 그리고 운소 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산물 단순 가공 시설, 그리고 사진 처리 또는 엑스레이 시설,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 안경원, 복합물류 터미널 시설, 거점 소독 시설 8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적기 힘드시면 뭐 7가지, 8가지 시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주셔도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양 오염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오염 물질의 종류는 저는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해양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 첫 번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의 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 기준, 그리고 동법 시행령 별표 12의 해양오염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수질 오염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해양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기준의 오염 물질입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 pH 총대장균 군수 용매 추출 유분, 그리고 생태 기반 해수 수질 WQI, 그죠? DO, 클로로필 A, SD 투명도, DIN, DIP,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호 기준 구리, 납, 아연, 비소, 카드뮴, 육가, 크롬, 그죠? 사람의 건강 보호 육가, 크롬,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구리, 시안, 수은,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 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 계면 활성제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 기준 및 해양 오염 영향 조사 실시 경우에 의거한 오염물질, 첫 번째 폐기물, 수은, 폴리염화, 비페닐, 카드뮴, 육가크롬, 유기할로겐, 시안화합물, 유기인, 납, 비소, 구리, 크롬, 아연,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그리고 유기 실리콘, 폐합성 수지, 폐합성 고분자, 배산, 폐알칼리, 동식물성 고형물, 분뇨, 오니, 그 밖에 폐기물, 그리고 기름 중 지속성 유, 그죠? 폐유, 유해 액체 물질, 알라크롤로,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용으로 정하는 액수류 물질, 아세톤, 시아노, 히드린, 아크릴산,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정하는 와류 물질, 그리고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용으로 정하는 제트류 물질, 그리고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 액체 물질 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 물질, 이렇게 3가지로 해양오염 물질에 대해서, 해양환경오염 물질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뒤로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해양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 기준, 그리고 해양오염 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요거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해서 해양오염 물질 종류를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좀 뒤로 넘겨서요.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좀 뒤로 넘겨가겠습니다. 이제 문제 6번입니다. 이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그래서 추진 배경을 보시면 4대강 수계법에 따라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량 저감 제도를 02년부터 17년까지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저감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17년 1월에 개정되면서 18년 1월부터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돼서 물환경 보전법으로 이관되고 실효성 있는
특정 물질 관리 방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 배출량 저감 제도하고 특정 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법적 근거는 4대강 수계법이고요. 그리고 배출량 조사 제도는 물환경 보전법. 그 대상은 4대강 수계 특정 물질 배출 전업종. 근데 이제 전국 전업종으로 확대됐고 저감 계획은 저감 계획 수립 이행 의무, 자발적 선언적 규정, 배출량 조사 제도는요. 조사 검증은 시도, 지사 해당 없음. 근데 여기는 배출량 조사 제도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이 이제 조사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주기는 2년에 한 번. 근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그죠? 처벌 규정입니다. 저감 계획 미이행 시 공개 가능. 과태료 처분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배출량 정보 공개, 과태료 처분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의 정의 및 기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물질 배출량 조사 및 제출, 그리고 환경부는 이를 확인 검증 및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스스로 회사 내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원천적 관리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 폐수 배출 시설 허가 제도 정상화,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사고 예방 및 감시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제도 체계입니다. 이제 유역 지방 환경청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 이원화로 제도가 구성이 되고, 유역 지방 환경청은 조사 업무 등 행정, 그리고 과학원은 검정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사업체는 자가 측정, 배출량 보고, 보안 자료 제출, 소명 자료 제출 매년 5월 말, 그리고 유역 지방 환경청은 서류 접수, 오류 검증, 현장 조사, 점검, 시료 채취, 분석, 과태료 부과, 징수 매년 7월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증 및 확정, 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공개계획 수립 및 보고, 정보 시스템 운영 교육 매년 12월 말, 그리고 환경부는 조사 계획 마련, 공개, 언론 보도, 익년 3월. 이렇게 유역 지방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이렇게 각자의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배출량 조사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1, 3종 사업장으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 여기 뭐냐? 특정 수질 유해 물질 폐수 배출시설 적용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녹색 기업으로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한 사업장도 배출량 조사 제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적용 범위입니다. 처리, 시설, 방류구 배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량, 그죠? 폐수 농도 곱하기 배출량이 되겠죠. 취급량, 이송, 이동량, 빗물, 사고 등 유출량을 제외한다. 정비 자료 등은 제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여부를 보시면 이제 개별 공동 처리, 직접 방류, 공공 폐수 연계 처리, 공공 하수 연계 처리, 요거는 다 적용이 되고요. 그 전량 위탁 처리, 재이용, 증발 처리, 폐수, 무방류, 요거는 배출량 없음으로 표기를 합니다. 단 발생량은 표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적용 여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5번째, 처리 형태별 측정 지점 선정 원칙입니다. 보시면 개별 처리 후 직접 방류, 개별 처리 후 공공 합폐수 처리 시설 유립 처리. 요거는 측정 지점이 처리 시설 전후가 되겠고, 원폐수
를 공동 방지 시설로 유입 처리. 이거는 공동 방지 시설 전후. 그리고 위탁 처리는 위탁 처리소 저장소 기타 1에서 5 속하지 않으나 사업장 밖으로 폐수가 배출되는 경우는 사업장 최종 배출구에서 측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배출량 산정 방법입니다. 직접 측정법, 현장 측정값이죠. 산정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여러 번 측정했을 경우는 평균 농도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측정 빈도 및 계산 방법입니다. 1, 2종 사업장은 분기 1회, 3종 및 1, 2종 폐수 1, 2종 사업장 중에서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 또는 공동 방지 시설 또는 공공 합 폐수 처리 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반기 1회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 계산 방법은 시스템 자동 기입 자동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처리 후 농도 곱하기 특정 폐수 배출량 그리고 연간 조업 일수 그리고 단위 한산 인자 그래서 배출구 1 배출량, 배출구 2 배출량, 연계 처리 배출량 이렇게 해서 배출량이 계산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 공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개 계획 통보. 환경부 장관은 공개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조사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 계획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는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 공개 계획을 통보받은 사업장 공개 내용 이의 혹은 비공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해당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 소명서 근거 자료 서면 또는 조사 시스템을 통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서를 우리는 미공개할 게 없다. 소명서 미제출 시에는 정보 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소명서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유는 어떤 게 있냐?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되는 공공복리 현저한 지장 초래, 금정 결과 신뢰성이 낮아서 이용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부정경쟁 방지법 또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영업비밀 해당이 되는 경우는 비공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 여부 결정 및 통보, 환경부 장관, 뉴욕 지방환경청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등을 거쳐 30일 이내 이제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고 지체 없이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이제 공개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보 공개, 환경부 장관 조사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장별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문제 7번입니다. 일사다욕산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일사다욕산 정수 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제 일사다욕산 정의입니다. 이제 다욕산 이성질체 1, 2다욕산, 1, 3다욕산 중에 하나고 구조는 이제 벤젠 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1번하고 4번 자리에 있는 탄소가 이제 산소로 치환되어 있는 거죠. 다른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명칭을 일사다욕산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1, 2번 자리에 이제 탄소 대신 산소로 치환되어 있으니까 1, 2다욕산이라고 하고요. 지금 1번하고 3번 자리에 이제 탄소 대신 산소가 이제 치환되어 있으니까 1, 3다욕산이라고 하고요. 4번 자리에 이제 1번, 4번 자리에 탄소 대신 산소가 치환되어 있으니 1,4다욕산이라고 이제 이렇게 다 이성질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화학 명칭은 1,4-디에틸렌 옥사이드 그러니까 C4H8O2 이렇게 되겠죠. 끓는 점은 101도씨, 녹는 점 11.8도씨, 분자량 88.12. 폴리에스테르 섬유 제조 공정 발생 부산물이고 환경 중에서 매우 안정하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매로 세정제, 페인트, 광택제, 코팅제, 왁스 등 제조 및 제지, 면 직물 제조 공정에 용매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영양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사람 발암 가능성 물질 분류가 되고 단기간 노출 시 눈, 코, 목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량 노출 시 신장, 신경계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보통 갈수기에 이제 하천 유량 감소에 따라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일사다이옥산, 이제 폴리에스테르실 제조 배출 업체가 주 배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사다이옥산이랑 다이옥신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이옥신은 발암 물질로 소각장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태울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사다이옥산이랑 다이옥신 차이점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1년부터 건강상 유해 물질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포함됐고 0.05mg/L 이하로 우리나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사다이옥산 정수 시 이제 처리 방법,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처리 기술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사다이옥산의 특성상 물과 기름 등에 잘 혼합되고 구조상 생화학적으로 이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처리 기술 개발이 어렵습니다. 일반 실험실 정도 기준으로 특수 미생물에 의한 분해 제거, 수돗물 100ppm을 30분간 끓였을 때 약 80% 제거 등의 제거 효율 검증이 되었습니다. 수자공사에서 정수 과정에서 UV, 자외선, 가산화수소, 오존, 가산화수소, 오존, UV, 자외선, 산화 시 90% 이상 제거율 검증, 랩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요 정도 상태이죠. 다이옥신이랑 다이옥산 요거를 좀 이제 혹시나 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다이옥신하고 다이옥산 다른 물질이죠. 다이옥신은 이제 벤젠을 두 개의 벤젠을 산소가 이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 화합물이고 주로 불완전한 연소가 일어나는 노천 소각장에서 발생하죠. 구조상 매우 안정한 물질이고 상온에서 색깔이 없는 결정으로 존재, 극성이 없어 물에 잘 녹지 않으며 대신 지방에 잘 녹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면 오줌으로 배설되지 않고 지방 조직에 축적되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이제 벤젠을 산소가 이제 이어주는 형태입니다. PCDD, PCDF, 2378, TCDD, 세배소 다이옥신 이렇게 뒷장에 바로 설명드리면 PCDD는 뭡니까? 폴리클로리네이트 디벤조 다이옥신, 가장 일반적인 다이옥신이고 75개 이성질체가 있다고 합니다. PCDF, 폴리클로리네이트 디벤조 퓨란계죠. 산소가 이어주는 퓨란계 다이옥신이고 135개의 이성질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78 사염화 다이옥신, 2378 테트라클로로 디벤조 피 다이옥신. 다이옥신 중 독성이 가장 강합니다. 세배소는 이제 스위스 지명이고 제약회사 다이옥신 방출 사고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 관계 법규 중에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및 수질 오염 물질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환경 기준이랑 이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수질 오염 물질 이 부분도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적인 기준을 좀 암기를 하실 게 많고, 그리고 또 뭐 법률상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시설, 뭐 아까 가두리 양식장, 뭐 폐차장, 좀 그 엑스레이 뭐 시설, 좀 약간 좀 저희 뭐 수질이랑 약간 수질에 약간 이제 좀 저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용어 같은 게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용어들이 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수질 오염 물질 총괄부터 이제 어떻게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문제 1번에서 7번까지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육신하고 다육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뭐 수질 기출은 한 번도 안 됐는데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그 특정 수질 유해 물질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쭉 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